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오늘 두 번째 전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격 수업하느라고 많이 고생이 많죠. 네, 매일매일 봐야 할 양도 있고 또 해야 될 과제도 많고 그래서 우리 전교 수업은 오늘은 과제 없이 여러분이 영상 보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교과서를 펴시고 준비하시고 이 교과서를 보면서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강의 내용들의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왔을 때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여러분 노트, 여러분 교과서에 얼마큼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밑줄을 걷는 것이 오늘은 과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 문장들 찾아서 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이 전교 첫 시간에는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배워보면서 우리 학교의 정체성들을 좀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독교 학교의 시작. 자,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져온 것은 선교사들의 입국과 또 그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왜 학교를 시작했고 기독교 학교의 교육 활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교 선교사들의 입국과 첫 학교 1885년은 여러 세계 열강들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려고 노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였죠. 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 선교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였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당시 기독교는요 1866년 천주교도 대학살로 인해서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종교였습니다. 포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종교였죠. 그런데 그 당시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앨런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그 당시 민영이라는 사람을 의술로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종 황제의 관심을 갖고 고종 황제께서 서양 의술의 호감을 갖고 이제 의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차리게 되고 거기곳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를 요청하면서부터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중원에서 의사로 있었던 스크랜턴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에게 이경나와 고영필이라는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당시에 의사로 있었던 스크랜턴이 자기 학생들 가르치는 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아펜젤러를 소개해서 아펜젤러가 그 학생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학교의 시작이 됐죠. 이렇게 1885년에 학교가 시작이 됐고 1886년에 고종 황제께서 학교에 일어난 배제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학교가 시작이 됐죠.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학교의 효시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배제고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배제학당 건물은 지금도 서울 정동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배제학당이 이제 우리나라 학교 근대 학교의 효시가 되죠. 그러면서 또 거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국제학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10월에 정동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인재를 키우게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독립협회 지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 독립협회 지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여기다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만민공동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독립 역사에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동교회가 되는 거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전국을 여행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감옥들을 순례하면서 구호 활동과 절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아까 말한 서재필과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고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아펜젤러는 언더우드와 또 게일 선교사와 함께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95년에는 월간 잡지인 한국 희보를 복간하고 또 편집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활동들을 또 하게 되고요. 또 그 아펜젤러의 학교를 통해서 배제 학교를 통해서 암기 위주의 한국식 교육 방식, 즉 한자를 외우는 그런 교육 방식에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는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되면서 근대 학교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외에 또 선교사들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아펜젤러와 함께 입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 알렌 선교사 하우스는 제중원에 교사로 들어갑니다. 화학과 물리학과 영어를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중원과 별도로 고아원 형태의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하죠. 1880년 5월에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의 경신학교. 서울에 가면 경신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경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신학교의 대학으로 시작됐던 조선기독교대학이 나중에 연희전문학교가 됐다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합해지면서 연세대학교로 성장하게 되죠. 1887년 9월 14일 날 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를 열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장로교회가 되겠죠.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를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스크랜턴 부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제주권의 의사로 있었던 의료선교사 스크랜턴의 부인은 여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계층이 또 여성들이었죠. 그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생관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여성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스크랜턴 부인은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1886년 5월 한국 최초의 여성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학교는 나중에 명성황후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명칭을 하사받게 되고요. 그게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되는 거죠. 또한 1902년에는 수원에 3명의 여학생으로 심상소학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금의 매항여학교, 매항여고, 지금 매항여고가 있는데요. 매항여고로 발전하게 되고 또 특별히 스크랜턴 부인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베푸는 열정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교육에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스크랜턴 부인이죠. 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그들로 끝나가지 그들의 가족까지도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아까 말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 같은 경우는 아주 헌신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부인이었던 호터는 광현 의사와
명성황후의 시위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명성황후의 담당 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더우드의 아들 언더우드 2세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일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을 막고 불을 지어서 다 죽였던 이 제암리 사건을 폭로해서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인 앨리스 아펜젤러는 이화여자 전문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내면서 이화여대 기초를 마련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여성교육에 중요한 틀을 만들게 됩니다. 또 아들인 헨리 아펜젤러는 배재학 등의 교장을 지내면서 이 당시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미래를 보고 예술학교를 설립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한국을 향한 이들의 섬김은 죽음으로까지 숭고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해서 내려가다가 풍랑 때문에 배가 좌초하게 되죠. 그래서 군산 앞바다에서 물에 빠졌는데 함께 타고 있던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려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크랜턴 부인도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들을 계속 하다가 1909년 당시 77세의 나이에 한국에서 죽게 되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던 중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에서 헌신했던 우리나라에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질에 있는 외국인 뮤직공원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 마포 합정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분들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의 자녀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죠. 특별히 아펜젤러 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양화절에 대한 것은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1880년대, 1890년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고 잃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신적, 철학적, 사상적 영향을 중국에서 많이 받게 됐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또는 서구 정치와 문화의 지배로 민족혼과 민족 정신이 억눌려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한국 사상과 철학이 나오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인 민족 자주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적 사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많은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한국 교육의 현대화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사회적인 계층, 그 당시 공무원적인 계층들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개혁시키고 또 계몽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885년부터 1909년 10년까지 선교사들이나 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한국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립 교육기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주에도 학교들이 우리 있죠.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신흥학교라든지 또 기전여학교 이런 학교들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사실 우리 영생고등학교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함흥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아까 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경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일본에 유학 갔다 오셔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 영세고등학교가 된 거죠. 즉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육기관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구의 신학문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정신을 결합해가지고 민족 독립운동과 교육운동을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사립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유영모, 함석헌, 이광수, 김억, 김소월, 나도양, 주시경, 지청천 같은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 학교는 우리나라 근대화 또 민족 운동을 일으킨 데 있어 많은 영향을 줬고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근대화돼가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도 있었고 또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입장에서 이 선교사들의 협력과 도움이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그것을 내용을 하고 여러분 참고 영상으로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언을 이렇게 찍어놓은 짧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밑줄을 치시는 것으로 과제를 하고요. 나중에 학교 왔을 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함께 참고 동영상 보시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